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LA시에서 살인 등 폭력 범죄는 줄었지만 강절도 사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겨냥한 차량 절도 사건도 늘었습니다. 함델 인근 엘미라지 사막지대에서 총상을 입은 6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구제 신청자들의 연체 조건을 2024년 2월 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부동산 거래 규모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대부분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양대기청은 1월 말부터 미 서부 지역에 걸쳐 대기의 강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남가주 등 캘리포니아의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남부 주요 도시에 지난 22일까지 돌발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샌디에고에 역대 1월 최대 강수량이 기록됐고 곳곳에서는 사고와 침수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간 공수가 뒤바뀐 리턴 매치가 될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결 구도로 전개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뉴햄프셔주에서 돌풍을 일으키지 못했던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거센 사퇴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3.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 둔화됐지만 전문가 전망치는 크게 웃돌았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이 신용카드를 통한 구매를 늘리고 있지만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고 연체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항공청이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를 일으켰던 보잉 737 맥스 9 기종의 운항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성인 35%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집단 학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괴한에게 피습당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출퇴근 질이 삶의 질이라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침이 없는 삶이라는 말에 정신이 바짝 든다며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말레이시아와의 3차전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16강 상대는 사우디가 유력합니다. 풋볼팀 LA 차저스가 미시건 대학을 27년 만에 우승으로 이끈 짐 하버 감독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버 감독은 2012년 샌프란시스코 49어스를 이끌고 슈퍼볼에 나선 바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5.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후에는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혹시 주택 소유주들 가운데 모기지 혜택, 이 구제 신청 혜택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신가요? 혹시 신청하셨다가 떨어지신 분들도 계시죠? 다시 한번 재도전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당국이 모기지 그리고 재산세 구제 신청자들의 연체 요건을 2024년 2월 1일까지로 연장해 수혜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 출범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3만여 가구가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가 되면 연방기금에서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지는 이 지원금은 연체된 모기지 그리고 리버스 모기지 납부금 만회 그리고 미납한 재산세 문제 해결 또는 부분 청구 또는 상환 연기 융자를 경감하거나 청산하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체일로 인해서 자격이 되지 않았던 주택 소유주들도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마련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주택당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건물주가 렌탈 유닛에 의무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위원회는 23일 세입자들이 여름철 폭염 기간에 냉방장치도 없이 지내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주들로 하여금 렌탈 유닛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시작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LA 카운티 내 렌탈 유닛의 최고 실내 온도 기준을 규정하고 이 온도를 넘을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제반 환경을 갖춰놔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최고 실내 온도가 몇 도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여름철 LA의 무더운 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래된 LA 아파트 건물 중에는 냉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에어컨 없이도 LA에서 여름철을 날 수 있었던 때와 지금은 기후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례안은 건물주가 렌탈 유닛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물주가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주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일사병으로 59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일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4,300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조례안에 건물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보낸 서신에서 가주 아파트 건물주 연합은 에어컨 의무화 조례안으로 건물주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세입자들에게도 불리하게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앞으로 120일 동안에 걸쳐 대중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캐서린 바저 슈퍼바이저는 해당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작은 렌탈 유닛을 가지고 있는 생계형 건물주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생계형 건물주들이 건물을 기업에 팔아넘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팜스프링스와 피닉스, 라스베가스 등이 유사한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샌버나디노 인근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어제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3분 샌버나디노 남서쪽 2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규모 4.4로 발표됐다가 4.2로 변경됐습니다. 진동은 LA 한인타운까지 느껴졌습니다. 인명피해, 재산피해 보고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팜데일 지역 메트로링크 열차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탑승객 2명이 부상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요원들은 어젯밤 10시쯤 신고를 받고 이 39,000 클락타워 플라자에 위치한 팜데일 메트로링크 역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은 남성을 발견했으며 남성은 즉각 병원으로 후송됐고 또 다른 여성 탑승객은 총격을 피하려다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리프 당국은 용의자가 열차 안에 탑승한 가운데 총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 검거되지 않았고 인상착의도 알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메트로링크 열차 서비스가 일부 구간에서 중단됩니다. 메트로링크 측은 샌클라멘테 지역 철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 지역 산사태로 마리포사 트레일을 손상시키는 바위와 잔해들이 레일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구간은 약간 무너진 것 같기도 해요. 이 같은 상황은 어제 신고가 됐고요. 산사태 영향을 받은 지역 샌클라멘테 피어역에서 북쪽으로 약 0.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션 BA호와 오션사이드역 사이 메트로링크 열차 서비스는 어제부터 중지된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초까지 남가주에 폭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는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대기의 강이 지날 것이라고 예보하면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기의 강은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많은 양의 비와 함께 산간 지역에는 눈을 내리게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양대기청은 2월 한 달 동안 캘리포니아 주 전역과 사막 지역까지 위험한 수준의 강수량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산사태 위험 지역과 홍수 발생 위험 지역은 충분히 준비를 서두르라고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같은 남가주 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아직 대기의 강 이동을 관찰하고 있는 상태로
2주 뒤에 예보까지이기 때문에 기상 예보가 조금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장기적인 대비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LA시에서 살인 등 폭력 범죄는 줄었지만 강절도 사건은 늘었습니다. 차량 절도 사건이 현대 기아차를 겨냥한 차량 절도 사건도 역시 늘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LA 경찰국 본부에서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과 캐런 베스 LA 시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한 해 LA시 범죄율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LA시에서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살인 등 폭력 범죄와 범죄 환각도 중 총격을 입은 주민들의 수는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2023년 LA시에서는 327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22년도에 비해 17% 줄어든 수치입니다. 범죄 행각도 중 총격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수는 지난해 1206명으로 전년에 비해 10% 줄었습니다. 지난해 폭력 범죄는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 3.2% 감소했습니다. 반면 강절도 사건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강절도 사건은 34,964건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6% 늘어난 수치입니다. 강절도 피해자들은 4,865명이 늘었습니다. 차량 절도 사건도 전년도에 비해 늘었습니다. 지난해 차량 절도 건수는 25,651건을 기록해 전년도인 2022년도에 비해 2% 늘었습니다. 마이클 무어 LAPD 경찰국장입니다. We are also a victim of a national phenomenon of thieves that are targeting certain models of Kia and Hyundai, and those increases in those two car makes and models dominating our increase in all of them. 이중 기아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차량 절도 사건이 전체 차량 절도 사건의 17%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인 2022년에 11%보다 6%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를 겨냥한 절도 사건은 전체 차량 절도 사건 중 13%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에 10%보다 3%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경관을 충원하기 위해 신입 경관 채용 시 보너스 혜택을 늘리면서 경관 모집을 늘리는 데 효과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We had to address their salaries, we gave raises, and we also gave bonuses to officers who were later in their career so that they wouldn't leave early. 또 LA1에서 기승을 부리는 리테일 조직절도 행각의 경우 지난해 8월 21일 관련 태스크포스가 마련된 이후로 관련 용의자 12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팜델 인근에 위치한 엘미라즈 사막지대에서 총격을 입은 시신 6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합니다. 팜데일 인근에 위치한 엘미라지 사막지대에서 총상을 입은 6구의 시신이 발견되어 샌버나디노 카운티 쉐리프국이 24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쉐리프국은 지난 23일 밤 8시경 395번 하이웨이 선상 레이크 로스앤젤레스와 아델렌토 지점에서 도보 순찰을 하던 중 6구의 시신이 발견돼 쉐리프국 내 특별수사팀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역은 아델렌토에서 북쪽으로 15마일 떨어져 있으며 빅토빌에서는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지점입니다. 치안당국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처음에는 5구의 시신들이 발견됐지만 추후 현장에서 6번째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발견된 시신 주변에서 탄피 등 증거물들이 발견됐고 일부 시신에서는 불에 탄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짙은색 SUV 차량도 발견되었는데 해당 차량은 총격을 받아 구멍이 나 있었고 차량의 창문은 부서져 있는 채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발견된 시신의 성별, 인종, 나이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희생자들의 정확한 사인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 매체는 총격을 받아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1월 25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조용히 내려앉는 이슬비 맞으며 시작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전에는 흐리겠지만 점차 거치면서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지고 여전히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도는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보다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
내일은 낮 기온이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아져 70도를 넘기 시작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5, 6도가량 더 높아져서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 8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 현상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평균 기온을 크게 웃도는 낮 최고 기온은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고 수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또 한 차례 겨울비가 시작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6도, 47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 69도, 45도, 해안 지역은 63도, 4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9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38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세갈라 상황입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머클랜드 드라이브와 만나는 지점 오른 이른 새벽에 발생한 사고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레인까지 3개 레인 현재 통제돼 있습니다. 이번 통제 아침 9시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60번 웨스트 방향 아틀란틱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번에는 차량 전복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51가 스트릿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마운튼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카플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다시 60번 웨스트 방향 파라마운트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슬로우 레인에 역시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끝으로 605 사우스 방향 베벌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 히트앤런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에 대한 한국 건강보험 적용이 까다로워집니다.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과 피부양자,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골자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한 사람으로 현재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소득 및 재산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나 영주권자 등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 가족이 있어도 6개월이 지나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롱비치 지역 약국 3곳이 같은 날 강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쯤 남성 용의자 4명이 3500 아틀란틱 애비뉴에 위치한 약국에서 처방약들을 옮기기 위해 준비하는 트럭 운전자의 접근에 위협했고 이들이 트럭 안을 강탈하면서 처방약을 빼서 흰색 세단을 타고 도주한 것입니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3시쯤에는 남성 용의자 2명이 2300 이스트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 위치한 약국에 침입해서 카운터를 뛰어넘어 들어가 처방약들을 강탈해 역시 도주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은 뒤에 6000 아틀란틱 애비뉴에 위치한 약국에서도 역시 남성 용의자 2명이 카운터 뒤편으로 넘어가 처방약을 털어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화난 대낮부터 8시간 30분 동안 롱비치 지역에 있는 약국 3곳이 강도들에게 강탈을 당한 것입니다. 용의자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하면서 경찰은 이들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것인지 관련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여성들을 동원해 보스턴, 버지니아 등지에서
정치인과 변호사 등 지도층을 대상으로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하다 기소된 한인 일당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수시로 LA 지역사회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LA 지역사회 지도층들과 인사들을 상대로도 원정 성매매를 해왔던 것으로 연방검찰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LA 지역에서 원정 성매매를 주도한 토렌스거주 제임스 리 씨는 캘리포니아 연방구치소에서 최근 매사추세츠주로 신병이 인도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입학사정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예일과 컬럼비아, 브라운, 듀크, 에모리 대학 등 5개 대학이 집단 소송 원고들에게 모두 1억 450만 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한 것입니다. 각종 대학 순위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이들 대학이 집단 소송에 휘말린 것은 장학금 입학 제도 때문입니다. 대학 학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국가로 꼽히는 이곳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원자들은 원서를 내는 과정에서부터 학비를 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실제 미국 대학 중에서는 지원자 가운데 합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 합격생 비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학교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학비를 낼 능력이 있는지는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현실과 다른 것입니다. 만약 대학이 학생의 경제적인 능력을 입학 과정에서 고려한다면 미국 연방법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한 학생단체가 합의금을 내기로 한 5개 대학을 포함해서 코넬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인 MIT, 조지타운, 펜실베니아 대학 등 모두 17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측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신입생을 선발한 결과 학생들이 더 저렴하게 교육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합의금을 내기로 한 대학들은 불법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되던 무인 로보택시 크루즈에 잇따른 사고로 시와 주정부가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무인 로보택시 운행 허가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시가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공공요금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구글 자회사 웨이모와 GM의 자회사 크루즈에 대해서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딴 사고가 자꾸 발생했죠. 그러자 시는 주 공공요금위원회가 무인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8월 결정이 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그 요청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어 로보택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확대되면서 수백 건의 안전사고를 확인했다며 이런 심각한 안전사고와 시의 반대에도 위원회는 로보택시의 운행 요청을 승인했다라고 주장하며 이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가 인류 멸망까지의 시간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 현재 국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KBS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핵과학자회가 지구 종말 시계 바늘을 2년 연속 자정 90초 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류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는 1947년 미국 핵과학자회가 핵전쟁의 위협 등을 경고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인류 최후의 날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해마다 남은 시각을 발표해왔습니다. 처음 자정 7분 전에서 시작한 이 시계, 지난해에는 90초 전까지 앞당겨졌고요. 올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핵과학자회 측은 지구 상황이 안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여전히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핵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또 기후변화 문제와 인공지능 AI, 또 유전공학 같은 파괴적인 기술의 발전 역시도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파타야의 한 도로인데요. 앞서 달리는 고급 오픈카 뒷좌석에서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 정체는 생후 4~5개월 정도로 추정되는 새끼 사자인데요. 차 주인이 애완용으로 키우는 듯
당시 사자는 목걸이를 한 채 뒷좌석에 가죽끈으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금세 소셜미디어와 현지 언론을 통해서 확산됐고요. 그저 과시용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 같다, 또 명백한 동물학대에 공공질서 위반이다라는 등의 비난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 당국과 경찰은 해당 차주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태국에선 개인이 합법적으로 사자와 같은 야생동물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사전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공공장소나 또 지정된 장소 밖으로 데려가는 건 불법인데요. 이에 따라 문제 차주인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또 5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커다란 컨테이너 상자를 실은 대형 트럭이 뜨거운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사파리 공원으로 입장합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이만한 관심을 이끌어낸 주인공, 바로 베니토라는 이름의 기린입니다. 원래 베니토가 머물던 지역은 여름에는 폭염, 또 겨울에는 기온이 급락해서 기린이 서식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훨씬 넓고 또 날씨도 적합한 멕시코 중부 푸에블라의 사파리 보호센터로 이 베니토를 옮기기로 한 겁니다. 다만 새 보금자리까지의 거리는 2,000km로 차로는 무려 50시간이나 떨어진 거리였는데요. 이에 곤 관계자들은 베니토를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이송하기 위해서 5m짜리 전용 컨테이너를 맞춤 제작했고 또 사전 적응 훈련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대대적인 이송 작전은 멕시코 전역에 관심을 받았고요. 대장정 동안 연방환경보호청과 주방위군의 호의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새 보금자리에 도착한 베니토는 더 나은 환경에서 또 7마리의 새 친구들과 더불어 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선이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치러질 것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다자 가상 대결에서 각각 6%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입소스가 미국의 상인 1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40%대 34%로 6%포인트 우세했습니다. 또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비롯해 제3후보군을 포함한 가상 다자 대결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36%의 지지를 받아 30%의 지지를 받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역시 6%포인트 앞섰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8%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확실시되면서 벌써부터 본선 시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측이 상대를 겨냥한 본게임 전략을 조기에 가동함에 따라 네거티브 대결도 일찌감치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전현직 대통령 간 공수가 뒤바뀐 리턴 매치가 될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결 구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대세론을 빠르게 굳히는 데 성공하며 남은 대선 기간 두 사람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대다수 미국인이 반대하는 대선 캠페인 대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임 초반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낙태권과 1.6 국회 난입 사태 같은 트럼프의 약점으로 여겨지는 쟁점을 잇따라 꺼내며 실명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의 캠프를 덜 떨어진 조 바이든과 그의 급진적인 미치광이 무리라고 부르며 거의 모든 연설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정신적인 능력에 대한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네거티브 공방 과열은 이번 대선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비호감 대선이 될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전략가들은 현재 미국인들이 점점 더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 아닌 싫어하는 후보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네거티브 전략에 더 힘을 싣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일찌감치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본선에선 그 기세가 통할지 미지수다란 관측입니다. 공화당 내 콘크리트 지지자들 덕분에 경선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본선 때 접전에서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내 일부 계층의 표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압승이자 상승세가 확실한 것을 확인했지만 세부 하위 항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안감을 품을 수 있는 사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에디슨 리서치가 실시한 유권자 출구조사에서는 중도층, 고학력층, 고소득층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선전했다는 점이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헤일리 전 대사를 찍었다는 이들의 40%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을 가장 큰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프라이머리보다 당원 영향력이 더 강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무소속 성향을 지닌 이들을 떠나 공화당의 전통적 뼈대 가운데 하나인 고학력자, 고소득자들의 동향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약점으로 지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이들 계층만 따질 때 헤일리 전 대사에게 패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압승을 거둔 지역은 부촌 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열성 지지자가 더 집중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도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부진을 노출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 계층의 비호감이 본선에서 적극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준으로 강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헤일리 전 대사 지지자 40% 정도가 본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려 91개 혐의에 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도 아킬레스건입니다. 출구조사에서 응답한 절반 정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이 부적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유를 종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선에서는 비호감의 벽 때문에 경선에서처럼 승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1월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한층 유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진영 대결의 대척점에 자리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철권 통치자들은 과연 누가 이기기를 바라고 있을지 YTN이 분석해봤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운 시진핑 주석. 타이완 분리 독립을 막기 위해선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최대 걸림돌은 미국의 개입 여부입니다. Would U.S. forces defend the island? Yes, if in fact there was an unprecedented attack.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이완 방어를 공약하는 건 바보짓이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반도체를 빼앗겼다는 발언은 동맹보다 자국 산업 보호가 먼저라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중국 내부 결속 측면에서도 점잖게 옥죄는 바이든보단 차라리 시끄럽게 때리는 트럼프가 낫습니다. By the way, you see the tariffs we're doing? Because they broke the deal. They broke the deal. They can't do that. So they'll be paying.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협상을 통해 빨리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서방 세계의 무기 지원이 끊기길 기다리는 러시아엔 호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폭주에 맞서 화염과 분노라는 말로 한반도의 전운을 감돌게 했던 트럼프. 정작 김정은과 대등하게 만나 핵무력의 정치적 완성을 만들어준 장본인이었습니다. 트럼프 한 명을 통해 미국 조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면 하노이 노딜 극복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우리 가파와 나와 사이 존재하는 그런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마 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체제를 떠나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스트롱맨들의 시대가 재현될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는 또 한 번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가 연말 소비 호조에 힘입어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3%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연간으로도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2%대 중반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3.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1.3%나 웃도는 높은 수치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2만 5천 건이 늘어난 21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건보다 1만 4천 건 많은 수치로 4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기업의 정리해고 동향을 반영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증가세로 반전은 했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를 통한 구매는 늘리고 있지만 이를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체율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4대 은행이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는 전년보다 9% 증가한 1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이용자들은 예전처럼 빨리 쓴 돈을 갚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납 잔액의 경우 JP모건은 1년 전에 비해 14%,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티그룹, 웰스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인 과반수는 비상금 $1,000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의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뱅크레이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과반수가 비상금 $1,000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비상상황실을 대비해 $1,000 비상금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4%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56%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충당할 수 있는 비상금이 $1,000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중 21%는 예기치 못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고 10%는 지인에게서 빌리겠다고 답했습니다. 4%는 대출을 이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6%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뱅크레이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하믹 씨는 국민 대다수가 평상시 지출을 넘어서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응답자 3분의 2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상시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자율 인상으로 저축을 늘렸다는 응답은 19%였습니다.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경우 응답자 3분의 2는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으며 42%는 이 때문에 크게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인 1000명 이상을 전화와 온라인 방식을 혼합해 실시한 결과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부동산 거래 규모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일부 종료를 제외하면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총 부동산 거래 가격은 3,740억 달러, 2022년에 비해 2023년은 51%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 구매자가 매물을 보기도 어려웠던 2020년보다도 14% 적은 금액입니다. 일부 부동산 하락폭은 조금 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공급이 많았던 업무 중심지 사무실 가격은 40%가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도 고점 대비 15%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부동산들도 많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창고로 쓰이는 부동산의 경우 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독일의 투자은행 도이체방크가 미국 주식시장이 경기 둔화 영향으로 최대 10% 하락하는 향후 몇 달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정기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 것입니다. 도이체방크의 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자는 어제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미국 경제가 올해 연간 0.8%의 성장률을 기록해서 지난해의 2.3% 비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경기 둔화로 인해 증시가 영향을 받아 단기적으로 현 수준에서 5 내지 10%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것입니다. 운행 중에 동체에 구멍이 나고 이륙하다 바퀴 빠지고 이런 보잉사 기체 관련 사고가 한 달 새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청문회를 추진하자 보잉사 최고 경영자가 어제 의회를 찾아 해명에 나섰습니다. KBS입니다. 상공 5,000m에서 동체에 구멍이 뚫려 공포의 비행을 해야 했던 알래스카 항공. 항공사 최고 경영자는 방송에 나와 같은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보잉사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Flight 1282 should never have happened. Boeing is better than this.
보잉사의 기체와 관련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물기가 이륙 직후 엔진에서 불이 나 긴급히 회항했고 이륙하려던 비행기에 바퀴가 빠지는 등 20일도 안 돼 5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종을 가리지 않고 문제가 생기자 미 의회는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this hearing will illuminate what some of those challenges have been and how we can fix them and fix them quickly. 미 연방항공청이 보잉사의 생산 공장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서자 보잉사는 현지 시각 25일 제조와 배송 등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급히 의회를 찾았습니다. shared everything I could, understands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미 연방항공청은 동체에 구멍이 났던 기종인 보잉 737 맥스9의 운항 재개는 허용했지만 당분간 737 시리즈의 생산 확대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보잉사의 생산 중단은 2018년과 2019년 737 맥스 기종의 추락 때도 있었습니다. 보잉사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항공사들은 이제 다른 항공기 제조사를 검토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보신 분들 지금 괜히 일어났다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시원한 골잔치 보려고 일어나셨던 분들 골은 많이 나왔어요. 6골이나 나왔습니다. 문제는 3골씩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YTN입니다. 크리스만 감독은 선택지가 많았던 16강 상대에 대한 고려 없이 가용할 수 있는 정예 멤버를 내세워서 오늘 경기에 나섰습니다. 손흥민과 조규성이 최전방 투톱으로 출전했고요. 지난 두 경기에서 교체 출전해서 몸놀림이 좋았던 정우영이 왼쪽 측면 공격을, 베테랑 김영권이 김민재와 함께 중앙 수비수로 첫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전반 21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정우영이 정확한 헤더로 선취골을 터뜨렸습니다.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공격을 주도했지만 골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후반 들어서 말레이시아의 매서운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후반 6분에 할림 선수가 문전 혼전 상황에서 한 바퀴를 돌면서 감각적인 터닝슛으로 우리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17분에는 골대 앞에서 설룡의 반칙을 얻어낸 페널티킥을 아이만이 깨끗하게 성공해서 말레이시아가 2대1로 앞섰습니다. 우리나라를 패배에서 구한 건 이강인이었습니다. 후반 38분 페널티 박스에서 한참 떨어진 데서 얻어낸 프리킥 기회에서 왼발로 감아찬 공이 그대로 골문을 통과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골키퍼가 가까스로 쳐냈지만 크로스바를 맞고 골문 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대표팀이 그리고 후반 정규 시간 종료 직전 오현규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추가 시간 4분에 손흥민이 골을 성공하면서 3대2로 다시 역전을 시켰는데요. 경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2분이 주어진 추가 시간, 우리나라는 결국 종료 직전에 말레이시아 모랄레스에게 다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조순위가 3위에서 1위에서 계속 바뀌었는데요. 같은 시간에 열린 요르단과 바레인의 경기에서 바레인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조 순위는 2승 1패인 바레인이 승점 6점으로 1위, 1승 2무승비인 우리나라가 승점 5점으로 2위고요. 1승 1무 2패인 요르단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세 팀이 나란히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6강에서 속적 일본을 피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열린 F조 1위와 만나게 됐는데요.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F조 1위, 태국이 2위인데 비겨도 1위가 되는 사우디가 16강 상대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경재입니다.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열리는 청소년 올림픽 소식 전해드립니다.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의 감동 드라마를 다룬 스포츠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쿨러닝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원 청소년 올림픽이 끝나면 쿨러닝의 속편이 제작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대표로 출전한 10대 소년소녀 컬링팀의 아름다운 도전 이야기가 현재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이번 대회 컬링 종목에 출전한 유일한 아프리카 팀입니다. 이들이 실제 얼음 위에서 경기를 치른 건 핀란드 대회에 이어 이번이 딱 두 번째. 아직 스톤 컨트롤도 미숙하고
넘어지지 않고 얼음 위를 이동하는 것조차 버겁지만 진지한 눈빛만큼은 빙판보다 더 반짝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선수들은 기쁨의 세리머니를 하고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가족들은 환호합니다. It's been great, coming to another country and experiencing this tour. It's been a good experience. 컬링장으로 쓸 링크가 없어 매트를 깔고 훈련해온 선수들에게 청소년 올림픽은 출전만으로도 꿈을 이룬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도전은 1988년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을 떠올리게 하는 2024년판 풀러닝으로 불립니다. I'm being able to play with experienced people. I'm being able to play on ice in general. Because as you know, in our country we don't have ice. 비록 경기는 계속 지지만 넘어지지 않고 비지를 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스톤의 속도 조절 방법도 스스로 익혀갑니다. They really got a hold of it and wanted to do their absolute most to be as good as they could with whatever was possible. They saw no limitations, and that was kind of inspiring for me. 믹스드 종목에서 나이지리아 선수들이 거둔 성적은 7전 전패. 얻은 점수는 고작 6점인 반면 실점은 133점이나 했지만 스포츠 정신을 몸으로 깨우쳐가는 이들에게 성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2024년 1월 2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맑은 하늘, 맑은 날씨 시작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